세종시자원봉사 해움. 안녕하세요. 정현주, 김유림입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세종 FM 98.9MHz에서 그리고 세종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봉사에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 그리고 마음은 있지만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미루셨던 분들께 저희 해움이 유용한 정보와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현주씨, 네, 첫 곡 소개해주세요. 네, 첫 곡은요. 노래만 들으면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가왕 조용필의 20번째 앨범에 수록된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세렝게티처럼 들으시겠습니다. 거침없이 푸른 하늘 고개 들어 달려가 멈춤 없이 흐른 물을 온몸으로 부딪혀 우린 모두 기억하지 맨 처음에 그 용기를 세상으로 내던져진 우렁찼던 생명을 그림들 사이로 좁아진 시선을 더 넓은 곳에 놔두고 사람들 틈으로 구겨진 어깨를 두려움이 없이 열어봐 여기 펼쳐진 세렝게티처럼 넓은 세상에 꿈을 던지고 그곳을 향해서 뛰어가보는 거야 또 넓은 초원 위에 서서 비바람에도 버티는 뿌리 내린 나무처럼 온몸으로 버텼어 네 같은 생각에 갇혀선 안 되지 그럴 땐 힘차게 일어서 난 익은 거리를 저우는 것처럼 새로운 눈으로 보아봐 여기 펼쳐진 세렝게티처럼 넓은 세상에 꿈을 던지고 위에 그곳을 향해서 뛰어가보는 거야 아름다운 모든 소리들이 이 땅이 들려주는 이야기 이렇게 펼쳐진 세렝게티처럼 넓은 세상을 우리 눈앞에 조그만 것들로 가끔 잊어버릴지 몰라 맨 처음에 꿈을 그 맨 처음에 우리 맨 처음에 꿈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조용필의 세렝게티처럼 듣고 오셨습니다. 유림 씨, 네, 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봄이요. 네.
지금 봄의 절정이죠. 네, 맞아요. 봄하면은 꽃들도 새롭게 피고 뭔가 좀 새로운 느낌,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 그런 느낌인데요. 네네. 근데 요즘은 송화가루 날리는 게 너무 싫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송화가루 피는 그 소나무 근처에 가서 네. 꽃송이가 언제 타지나 그거 보고 있거든요. 그게 네. 가장 신경 쓰이는 늦봄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생활 잘 적응하나 그게 또 가장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유림 씨네 둘째가 올해 초등학교 입학했다고 했죠. 네, 맞아요. 근데 요새는 좀 적응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유치원에서 워낙 자유놀이 교육을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게 자유놀이 교육을 받다가 학교에는 또 규칙대로 생활을 해야 되고 맞아요. 40분씩 앉아 있고. 그쵸. 네, 그게 힘든가 봐요, 아이가. 그쵸.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 때죠. 네,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7살 때 초등학교는 이렇게 생활한다. 그런 교육을 조금 받았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도 유림 씨는 첫째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좀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떠세요? 근데 우리 첫째랑 둘째랑 성향이 너무 달라서 첫째는 네. 좀 순둥순둥하고 좀 적응 잘하고 좀 묵직한 끈기가 있는 아이라서 네네. 그래도 잘 적응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둘째는 다릅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학부모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잖아요. 네네. 첫째 때는. 그래서 처음이라서 다 당황스럽고 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둘째랑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째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짜. 네. 처음이니까요. 네. 그런데 세종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보호자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봤거든요. 보호자 교육이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저도 알았으면은 미리 신청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뼈를 깎는 아쉬움이 있는데. 근데 이 프로그램을 장애인 복지관에서 진행한다고요? 네네. 세종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보니까요. 꼭 장애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유용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관은 바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이었군요. 네. 네, 현주 씨가 이렇게 프로그램부터 소개를 해주시니까 관심이 확 생기는데요. 네. 네, 먼저 장애인 복지관 위치가 어디인지부터 알려주세요. 네. 세종시 장애인복지관은요. 조치원읍 평안로 11번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조치원 홈플러스 건너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네. 위치가 확 와닿아요. 네네. 네, 그러면 세종시 장애인복지관은 얼마나 오래된 기관인지 연역과 또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관련해서 세종시 장애인복지관의 신선미 팀장님 만나 뵙고 말씀 듣고 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 세종시 장애인복지관은 2012년 10월 31일 날 세종시에서 최초 설립을 하셨습니다. 3년간은 세종시에서 직접 직영 운영을 하셨고요. 저희 이제 세종 충남 가톨릭 사회복지회로는 2015년 1월 1일자로 리스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종 충남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작년에 2022년에 세종시에서 처음 설립을 한 시기부터 해서 10년을 맞이했고요. 올해가 11년 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은 지금 현재 11년 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많은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세종시 지역 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종 충남 가톨릭 사회복지의 법인의 기본 설립 이념을 바탕으로요. 평등과 형평, 그다음에 이웃과 연대와 나눔과 같은 가치를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그 원천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그 존재 자체만으로 존엄하다는 출발점은 가톨릭 사회복지의 근본 정신인 참된 사랑의 가치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세종시 장애인복지관은 바로 이 가치, 사랑이라는 의미의 카리타스 정신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9대 사업을 토대로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 목적은 장애 유형별 특성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장애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치료, 심리, 사회, 교육,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복지, 그리고 인식 개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아, 세종시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된 지 벌써 11년이나 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주년 행사도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후원자분들과 함께 미니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 콘서트요? 네네. 혹시 초대 가수도 있었나요? 사실 가수 휘성님이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휘성 씨가 오셨다고요? 네. 사실 그 휘성님은 세종시 장애인복지관의 자원봉사자라고 하시는데요. 정말요? 네. 세종시에 사시나요? 그건 아니신데요. 지난 3년간 매주 기차 타고 오셔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셨다고 해요. 대단하시죠? 네, 엄청 쉬운 일이 아닌데. 네, 맞아요. 아, 그런 인연으로 10주년 미니 콘서트에 초청 가수로 오신 거군요. 네. 물론 휘성님뿐만 아니라 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의 무대도 함께 있었고요. 네, 저는 휘성 씨가 오셨다니, 저도 아쉽네요. 작년에 알았으면 한번 가봤을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이 10주년 행사도 행사지만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유림 씨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주 씨,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위대한 쇼맨의 OST로 케알라 세틀이 불렀던 This Is Me 들으시겠습니다. I am not a stranger to the dark. Hide away, they say, 'cause we don't want your broken parts. I've learned to be ashamed of all my scars. Run away, they say, no one will love you as you are. But I won't let them break me down to dust. I know that there's a place for us, for we are glorious. When the sharpest 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them out.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Look out, 'cause here I come, and I'm marching on to the beat I drum. I'm not scared to be seen, I make no apologies. This is me. Another round of bullets hits my skin.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a mind. This is brave, this is bruised, this is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언니, 잘 지내셨어요? 자원이 엄마도 잘 있었어? 네, 잘 지냈어요. 근데 언니, 혹시 집에 가족이 쓰던 목발 같은 거 있으세요? 목발? 아니, 없는데? 왜? 누가 다쳤어? 자원이 아빠가 축구하다가 다쳤거든요. 저런. 병원에서 한 달 정도는 목발을 사용하라고 해서요. 근데 한 달 사용하려고 구매하려니까 좀 아깝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주변에 갖고 있는 사람 있는지 물어보고 안 되면 사야죠 뭐. 한 달만 쓰면 된다고? 네, 한 달만 쓰면 돼요. 그러면 세종시 장애인복지관에 한번 문의해봐. 세종시 장애인복지관이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최대 한 달까지 무료로 목발이나 휠체어 같은 보장구 대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 어머, 정말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얼른 연락해봐야겠어요. 언니, 오늘도 고마워요. 케알라 시애틀의 This Is Me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세종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건가요? 네, 사실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나눠서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네. 먼저 궁금한 게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 보니까 회원 서비스가 별도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혹시 회원이 되려면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 건가요? 일단 세종시 장애인복지관은요. 세종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과 그 가족이 서비스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등록되진 않았지만 장애가 추정되거나 혹은 예상이 돼서 장애와 관련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이 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 중에서 장애가 추정된다라는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을까요? 네, 관련해서 신선미 팀장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있는 경우에는 발달에 대한 변화들이 급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장애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추정이 돼서 의심되거나 추정이 돼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 진단에 대한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장애가 좀 의심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활을 통해서 장애와 관련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근본으로 해서 저희 서비스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 복지관에서 이제 다양하게 지역 주민에게 오픈하고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활운동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지만 단기적인 어떤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일시적인 장애인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재활 치료를 위해서 저희 복지관 내 재활운동실에서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오픈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저희 복지관에서 전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또 서비스도 있는데요. 저희 복지관에서 현재 보장구 대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복지관에서 지역 주민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이동에 대한 제한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 이분들이 사실 일시적인 그 제한 때문에 보장구, 그러니까 뭐 휠체어라든지 목발이라든지 사발지팡이라든지 워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구입하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 복지관에서 무료로 대여를 해드림으로써 지역 주민의 이동권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성장계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장애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로 추정이나 의심이 된다는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으면 복지관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장애 등록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또 가족들도 또 어르신들이 특히나 더 그러시는데 네. 원래 우리 집은 좀 느렸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아, 맞아요. 또 때 되면 다 한다. 이 부모가 유별나다. 그런 얘기들을 또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아, 이런 얘기들 때문에도 또 더 기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혹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꾸준한 재활 치료나 또 검진을 통해서 계속 그 상황을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발달에 따른 변화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요. 2, 3년을 주기로 장애를 재진단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애는 괜찮을 거야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추적 검사를 한다는 건 계속 아이의 상태나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후에 재진단을 통해서 발달 수준이 또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변화가 되면 장애 진단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들이 장애 등록을 하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아이들의 경우에는 관련해서 치료나 재활 같은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복지관에는 치료사분들이 다 계시는데요. 네. 3개월 단위로 점검을 하시고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아이가 변화되고 있는지 부모님께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어서 관련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신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속적인 훈련과 확인 그리고 평가를 받으면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장구 무료 대여도 정말 유용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잠깐 사용하는데 솔직히 비용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네. 계속 쓰는 게 또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이 더 궁금해집니다. 네,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와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곡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기획홍보팀의 김혜진 사회복지사님 신청곡이 있었는데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뭘 잘못한 걸까요? 들으시겠습니다. 그날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이 같은 살결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단 걸 알게 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난 하늘로 떠올라서 그대로 떨어지는 듯했네. 만약 내가 털끝만큼이라도 달랐다면 뭐라도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 언제쯤 그만둘 수 있을까요? 그날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내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과는 아예 다른 얼굴. 영화 속에 반전이라고 하기에도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봐도 들어맞지 않는 얘기. 만약 내가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달랐다면 뭐라도 바꾸었을까 하는 생각. 언제쯤 그만둘 수 있을까요? 만약 내게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만약에 나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건 아마도 당신을 만난 거겠죠. 장기하와 얼굴들의 뭘 잘못한 걸까요? 듣고 오셨습니다. 현주 씨, 네. 이제 세종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세종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총 9개 항목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9개의 사업들이 있군요. 네. 현주 씨, 네. 휠체어나 목발 같은 보장구 무료 대여 사업. 이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사업인 것 같아요. 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다른 사업들보다 먼저 그 보장구 무료 대여 사업 관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관련해서 팀장님 설명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장구와 교직기구 대여 사업은 저희가 장애인 복지관으로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장구 대여는 지역 내 긴급하게 보장구가 필요한 지역 주민 또는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서 보장구 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저희 복지관 홈페이지 내에 대여 가능한 보장구에 대한 부분들이 그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거를 필요하신 보장구를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이게 저희 복지관에 내방을 하시면 확인하시고 확인한 후에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저희가 최대 1개월로 하고 있어서 사용 기간 확인하시고 대여 반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제기구 대여 사업은 세종시 지역 내 장애인의 재활 서비스 욕구를 반영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재활치료 효과를 증진할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교제기구를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복지관에서 교제기구 대여 가능한 품목들은 홈페이지 내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필요한 교제기구를 확인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가입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저희가 대여해드리고 있고요. 보장구 대여는 저희가 무료로 대여해드리고 있지만 교제기구는 15,000원 연회비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저희 복지관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동보조수단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재활에 필요한 교제교구도 대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물론 관련해서는 회비가 있긴 하지만요. 재활사의 상담을 통해서 추천받은 교구를 1년 동안이나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업은요. 바로 상담 사례 관리 사업입니다. 상담 사례 관리요? 네. 말만 들어서는 감이 안 오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팀장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상담 사례 관리 사업은 이제 저희 복지관에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방문하시는 이용자분들이 어떤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
그 서비스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 접수, 그리고 욕구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사례 관리 사업에서는 상담이라든지 저희가 이분의 기본적인 사회력 조사를 위한 사회 진단,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재활이라든지 치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치료 진단, 그다음에 다양한 복합적인 욕구를 지니고 계시고 스스로 어떤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립 역량을 지원하는 사례 관리 서비스까지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상담 사례 관리 사업으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용자분들 개개인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그런 과정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서 먼저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관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정말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네, 장애인복지관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업은 바로 기능 향상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딱 들으니까 느낌이 오는데요. 네, 재활이나 치료와 관련한 서비스 맞나요? 딩동댕! 네, 맞습니다. 이 서비스는 말 그대로 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팀장님 설명 들어보시죠. 기능 향상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제 운동지각 향상, 그다음에 의사소통 향상, 학습 능력 향상, 사회성 향상이라는 네 가지 큰 테마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운동지각 향상은 이제 신체적인 소근육, 대근육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운동지각 향상을 위한 서비스고요. 재활운동실이라든지 개별 물리치료, 그다음에 개별 자각 감각통합 치료 등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말 그대로 언어적 영역에서의 기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어 재활 서비스를 현재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 능력은 인지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지적 의사소통, 놀이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목적으로 개별 인지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성 향상을 위한 심리적인 영역일 수 있고요. 그래서 개별 음악 활동이라든지 개별 놀이심리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발달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역사회 내에서 아니면 스스로 가정 내에서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총 4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다양하게 개별 치료가 있고 그룹 중재 프로그램에서 그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했을 때는 1대1 그 집중으로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룹은 그룹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 안에서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는 영역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지역사회에서 발굴되는 다양한 욕구라든지 문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적합하게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룹 작업 감각 통합, 그룹 언어, 그룹 음악, 그다음에 저희가 그룹 합창, 인지, 그룹 놀이 심리, 통합 그룹, 그다음에 통합 자주 활동 등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서비스가 그룹, 소그룹 안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호작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는군요. 네. 그럼 장애인 복지관에서 직접 말씀하신 재활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네. 복지관 내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음악치료사 선생님과 특수교사, 그리고 놀이심리상담사 선생님까지 계시기 때문에요.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와, 음악 치료에 심리 상담까지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네요. 네. 정말 이용자분들이나 회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관은 등록된 회원들을 위해서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재활운동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종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 재활운동실은 일반 주민에게도 오픈되어 있군요. 네. 많이들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네.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새로운 사실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3가지 사업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네. 앞서 총 9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얼른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잠시만요. 여기는 자원봉사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명품 도시 세종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98.9MHz 세종시 자원봉사 해움을 듣고 계십니다. 아 저기 봉사 뭐라고요? 자원봉사 해움. 아 그리요 자원봉사 해봐요. 아 같이 해요. 없는 것이요. 그러면 세종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다음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바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아,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이군요. 네. 정말 필요한 지원인 것 같은데요. 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관련해서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 기능 강화 사업이고요. 저희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역량 강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그러니까 저희는 보호자라 함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여건이 안 돼서 자녀를 그 장애인을 양육하고 있는 조모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요즘은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명칭은 부모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을 통해서 발달 수준에 따라서 장애 유형이라든지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가정 내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고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지니고 있는 자녀를 둔 가족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해서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가족의 어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어떤 욕구를 지니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자조 모임은 당사자의 가족분들, 보호자가 함께 연대를 통해서 그 안에서 서로 장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장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공동체를 통해서 동질감에 대한 부분들 서로 정서적 위안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 역량을 키우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가족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그다음에 휴식, 가족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가족의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 캠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 캠프를 진행하기도 하고 저희가 가족 여행 다양한 형태로 해서 가족들이 조금 더 쉼을 가지실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 중이군요. 네. 가족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캠프와 자조 모임까지 다양한 활동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주 씨, 네.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네. 혹시 장애 부모가 있는 가족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솔직히 장애도 개개인마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요. 네. 어린이집으로 직접 복지관에서 특수교사가 장애인식 개선 관련한 교육도 하고 있고요. 학교로도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팀장님이 한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부모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어떤 알림이 와도 확인을 못한다거나 또 준비물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네. 또 학교에 기본적으로 자녀를 보내야 한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서 그냥 본인이 귀찮으면 학교에 안 보내고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학교도요. 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출석 일수가 있긴 하지만 조금 네. 자유로운데 그렇죠.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담임 선생님이 엄마 역할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네. 학교에서 복지관으로 연락을 따로 주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복지관으로 직접 연락을 주신다고요? 네. 그럼 복지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따로 있는 거겠군요. 네, 일단은 연락을 받으면요. 복지관에서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이 가정과 아이를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또 같이 협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다른 기관들과 함께 협의를 하신다고요? 네네. 그렇게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다양하게 찾아보는 활동도 함께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그래도 꼭 필요한 네트워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현주 씨? 네, 이번에는 직업지원팀의 박선민 사회복지사님의 신청곡입니다. 적재의 잘 지내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잘 지내 요즘 잠이 좀 없어졌어 그간 말고는 거의 똑같은 하루를 보내 여전히 아침은 거르고 커피숍에 들려서 하루 시작해 요즘 이상해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누구 말로는 너 요즘 너무 예민하대 여전히 사랑은 어렵고 전화기 속에 날 사진들 보면서 하루를 보내 내가 나를 아니까 더 이해가 안 돼 하루에도 꼭 몇 번씩 그대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런 나를 보니까 이젠 날 것 같아 여전히 난 그곳에 있어 그대로 머물러 있어 좀 없어졌어 사람 만나도 재밌지가 않아 여전히 하루는 버겁고 내일이 오면 또 달라질까 하는 생각에 난 또 하루를 견뎌 내가 나를 아니까 더 이해가 안 돼 하루에도 꼭 몇 번씩 그대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런 나를 보니까 이젠 될 것 같아 여전히 난 그곳에 있어 그대로 머물러 있어 내 하루를 보니까 네 기분은 어때 아무렇지 않은데 괜한 말을 꺼낸 건 아닐까 시간은 계속 가니까 너만 위로가 돼 언젠가 분명히 있어 그때가 올 거란 믿어 적재가 부른 잘 지내 듣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복지관의 사업은 장애인 역량 강화 및 권익 옹호 부분입니다. 역량 강화와 권익 옹호요. 네. 관련해서 팀장님 설명 함께 들으실게요. 역량 강화 및 권익 옹호인데요.
이 사업도 이제 크게 두 분류로 보면 건의공호 사업과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의공호는 말 그대로 당사자의 권리가 증진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건의공호는 크게 일상적 건의공호와 독립적 건의공호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 건의공호는 말 그대로 일상생활 안에서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장애 인권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 내에서 소소하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중재를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아니면 이 복지관 내에서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게 일상적 건의공호라고 보신다고 하면 독립적 건의공호는 말 그대로 사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차별, 성폭행, 아니면 금전적인 피해, 사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되면 저희는 독립적 건의공호, 사법적인 영역에서 그분들의 권리 증진, 이익 보장을 위해서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법적인 문제와 얽힐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들도 복지관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세종시에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과 연계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장애인분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 죄의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도 포괄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하긴 우리가 항상 장애인이라고 하면 피해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과 연계해서 복지관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벌써 다음 주를 기약해야 하는 건가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아쉽지만 다음 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자원봉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이모저모 코너입니다. 이번 주에 모집 중인 봉사활동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충청도 지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사진전 행사보조 인원을 모집 중입니다. 활동기간은 5월 24일까지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람동 5월 갤러리에서 활동하게 되며 청소년과 성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가능하며 모집 마감은 5월 19일까지입니다. 논산시 사람꽃 복지관에서 5월 19일 지체 및 발달장애인의 봄나들이를 위한 성인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들이 장소는 세종시 전동면에 위치한 베어트리 파크이며 관심 있으신 분은 vms.or.kr에서 신청하시거나 논산 사람꽃 복지관 전화번호 041-735-10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에서 6월 3일 조치원 문화정원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식개선 그림 그리기 대회 행사보조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회 행사보조 및 정리정돈 활동을 할 고등학생 이상 청소년과 성인 봉사자를 모집 중입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모집 기한은 5월 20일까지입니다. 도담동 자원봉사 플랫폼에서 5월 26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도담동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할 성인 봉사자 3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도담동 자원봉사 플랫폼 전화번호 044-864-1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마감은 5월 25일까지입니다.
장애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신체의 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웃을 바라보는 따뜻한 우리의 시선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원봉사 해움 25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사회통합지원팀 최유리 사회복지사님의 신청곡 장미여관의 퇴근하겠습니다입니다. 지금까지 정현주, 김유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버텼네 참나 오래 버텼어 이 나이 먹을 동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았네 배고픈 세상 가난한 청춘이라 기대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에 버텼네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이놈의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버텨왔는데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나 이제 행복 찾아 멀리 멀리 떠나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무책임한 남자 나는 바보 같은 남자 나 혼자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만둔다 말했네 답답한 세상 가난한 청춘이라 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무것도 못하네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이놈의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버텨왔는데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나 이제 행복 찾아 멀리 멀리 떠나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나 그만둡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인생 한번 걸어볼랍니다 퇴근하겠습니다